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과 달라지는 환경으로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이 MRO 사업 확장으로 미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MRO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유지 보수 운영의 약자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와 함께 향후 전망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유가라던가 아니면 환율에 대한 이런 매크로 변수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매크로 변수, 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UAM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좀 간단하게 짚고 추가적인 내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한번 복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3년 동안 연구 개발 비용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UAM 운용 시스템 간 5G 항공 통신망을 활용한 UAM 통합 운용 시스템을 검증을 하면서 UAM 시장 전망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에어버스와 이렇게 차세대 비행 날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잉과 에어버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항공기 구조물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MRO 사업을 좀 지켜보시면 대한항공이 5,7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항공기 NG 장비 전략을 확충을 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항공 단지, 이런 정비 단지를 좀 건설한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모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완공 시에는 정비 가능한 엔진 대수가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나고 다를 수 있는 항공기 엔진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로 봤을 때 미래성장 동력을 대한항공이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이제 미래 성장 먹거리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대한항공의 이런 주가 부진의 이유와 저희가 향후 매크로 변수 축소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한항공 1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죠. 일단 국제선 여객 매출이 34%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얼피K 이 추송 실적이 37%나 급증을 했음에도 팬데믹 이전보다 30% 이상 비싼 운임 레벨이 유지가 되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PK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이 얼PK는요, 여객 수송량인데요. 바로 유상 고객수와 운행 거리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 한 명을 1km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얼P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식은 총 유상객 수 곱하기 해당 노선의 거리다라는 부분만 소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실적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저평가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분기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피크아웃 우려를 좀 극복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를 했지만 작년 1분기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직 물류 대란의 수혜가 일정 부분 남아있던 시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 부담을 제외하고 보면은 중국의 이커머스 물동량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 증가가 지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주가 저와 함께 좀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금일 이렇게 대한항공의 PBR을 좀 가져왔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24년 이렇게 PBR은 0.8배
이렇게 0.8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팬데믹 직후 일시적으로 기록을 했던 역사적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PER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7배에 좀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대한항공을 둘러싼 우려들이요. 과거의 기준으로 항공산업을 좀 평가한 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5년 사이에 수급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해외 여행과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선호도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제 이커머스 성장과 물류 대란을 계기로 항공 화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운임이 단순히 2019년과 차이가 크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5년간의 변화를 좀 가소평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유가와 환율 등에 대한 대외 변수인데요. 대외 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환율 리스크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환율 리스크 과거와는 이제 다르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외화 부채가 85억 달러에서 현재 27억 달러로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리스크가 많이 축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금 흐름상 달러 부족분 역시 10년 내 최저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베이스인 화물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달러 부족량입니다. 달러 부족량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유가 환율 등 대변수에 취약했던 것은요, 이 재무가 안 좋았었던 과거의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재무 건전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 최상의 수준이라고도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도 이제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채 비율이 200%로 하락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250% 수준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영향을 적게 받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심지어 장기 이평선 121선, 241선도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동평균선 482선과 얽혀지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의 이러한 유가 환율에 대한 변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만약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미래성장 동력, 그리고 현재 주가가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와 함께 기대해보시는 요인들, 리스크 축소에 대한 요인들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